안녕하십니까. 열대조리연구소의 신용주 박사입니다. 요 시리즈의 강좌는 앵무새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앵무새의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 앵무새 시장의 국제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앵무새 시장의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해외 앵무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누가 강자이며 지난 수십 년간 국제적인 앵무새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과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앵무새가 서구, 여기서 이제 국제라고 하면 서구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앵무새가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무렵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간간히 앵무새들이 수입되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유럽과 북미 지역이 지속적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은 없었지만 대공황이 있었고 유럽 쪽에서 발발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고 또는 지원해왔고 1950년대에는 한국동란이 있는 등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앵무새를 향유할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그런데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지역도 그렇고 북미 지역도 그렇고 경제적 번영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 번영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들은 보통 사치제입니다. 금, 은, 보석, 좋은 와인, 좋은 차, 좋은 커피 등등등. 그리고 희귀하고 특이한 반려동물. 앵무새는 고대로부터 제가 강의 항상 말씀드리면 심지어 그리스 그 이전 시대부터 많은 귀족, 왕족, 부유한 상인들만의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 시기에 앵무새를 살아있도록 해서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시아로부터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중남미는 1400년대가 넘어서야 발견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구대륙들만을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도 앵무새를 살아서 대륙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태스크인 것을 고려할 때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지역이 모든 전쟁을 이겨내고 벗어나서 번영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찾은 것은 희귀한 야생동물,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앵무새라고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앵무새가 야생에서 하베스트, 잡혀서 시장으로 공급됩니다. 물론 상당수,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이 채집 과정, 그 다음에 운송 과정,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폐사합니다. 따라서 초창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의 유럽과 북미 지역의 앵무새 시장은 야생 개체가 채집되어 공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이테스라는 개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70년대 사이테스가 출범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비컬처리스트라고 하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에비컬처리스트는 뭐냐 하면 야생 조류를 사육하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야생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이 야생에서 채집된 개체들은 길들일 수도 없고 동시에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죽었고요. 그래서 에비컬처리스트, 즉 이 동물들에 관심 있는, 앵무새에 관심 있는 일군의 전문가 집단, 준 전문가 집단들은 이 야생 개체를 어떻게 하면 직접 우리가 인공 증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고, 그것이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도전 끝에 70년대를 넘어 80년대, 90년대가 다가오면서 점점 높은 확률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동시에 이루어졌냐? 이른바
와일드 애니멀 액트, 즉 야생동물 보호법이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야생동물은 과거에는 야생에서 채집된 앵무새밖에 시장에 공급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체들에 대한 한계, 반려동물로서의 한계가 드러났고 동시에 정부의 통제 때문에 수입이 원활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에비컬처리스트들이 그런 상황에서 반응했고 그들이 점점점 역량을 키워갑니다. 80년대가 넘어가고 90년대로 넘어가면 북미 주요 지역,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야생개체 수입을 전면 중단하거나 아주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점점 커져서 그리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야생개체와 인공증식된 개체 사이에 퀄리티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에비컬처리스트들은 그 세력을 매우 넓혀갑니다. 시장의 주요한 앵무새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대략 80년대 후반, 90년대 정도입니다. 그 무렵이 되면서 이미 대부분의 주요한 종들은 인공증식 상태에서 매우 원활하게 번식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기술이 대중적으로 최소한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는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브라질, 필리핀, 남아공 등이 해당 이 에비컬처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야생개체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에비컬처리스트는 점점 증가하고 동시에 대형화되고 전문화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스페인에 위치해 있는 프스타쿠스라고 하는 아프리칸 그레이 전문 사육 농장의 경우 약 600여 마리 정도의 아프리칸 그레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 마리 이상을 생산합니다. 남아공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거의 당 농장과 맞먹을 정도의 숫자의 농장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아프리칸 그레이에 특화되어 있고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인공증식된 아프리칸 그레이 정도입니다. 그들은 점점 고도화되어서 다양한 뮤테이션들, 변종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사육이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던 많은 종들을 인공적으로 증식하는 데 성공하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현재 서구에서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크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 시장이 대략 50 정도이고 개 시장이 대략 45 정도입니다. 그럼 50 플러스 45를 하면 대략 95가 되고 나머지 5 정도의 시장이 특수반려동물입니다. 그런 특수반려동물 중에 통상 가장 많이 길러지는 것이 숫자나 또는 판매되는 금액면에서 앵무류입니다. 그럼 시장 순위로는 3위인 거죠. 물론 두 번째인 개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전체 시장 총액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만을 박사학위 주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논문 하나를 쓸 정도로 깊은 연구 주제이기는 한데 일단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2% 내지 3% 정도로 추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의 반려동물 시장 내에서, 전체 시장 내에서, 국제적인 측면에서 앵무새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 앵무새를 좋아하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다소 특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앵무새를 비롯한 각종 조류, 물론 앵무새가 90% 이상입니다만 대중적으로 한국보다는 훨씬 더 큰 지지를 얻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인도, 중국 등과 같은 신흥경제권에서 앵무새 사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앵무새는 과거나 지금 현재나 아주 주요한 반려동물의 위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비록 개와 고양이에 비교해서는 작지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결코 뱀이나 거북이 등에게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파충류나 양서류에게. 동시에 신흥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하게 대규모로 유입되는 애호가들의 힘입어 그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궁금증이 생겼죠.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것은 두 번째 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대조리 연구소의 심영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